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는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약 보름 남짓, 보름도 안 남았군요. 보름 정도만 지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합니다.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볼까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4.7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답한 사람이 33%입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57%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의 견제론이 정부의 지원론보다 앞서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4.7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지금 과정을 쭉 보면 뭐 LH 사태, 또 윤석열 총장 이슈 등을 통해서 사실 정권 심판론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 견제론이 좀 더 우세해온 상황이었죠.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봐도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그리고 양 당사자들, 시장 후보들 각각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볼 때 그런 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이 박영선 후보가 25.3%, 오세훈 후보가 46.3%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별 지지율도 준비가 됐는데요. 이 민주당 주 연령층으로 평가받는 나이대가 바로 40대죠. 그런데 이 40대에서도요, 박영선 후보가 33.7%,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40.6%로 조사가 되면서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결과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지지를 하는 연령대에서 40대가 지금 떨어졌다. 오히려 지금 오세훈 후보를 40대가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나왔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이게 민주당의 정통적으로 이제 어쩌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도 40대, 50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0대에서 지금 뭐 단일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커미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거는 좀 예외적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LH 사태가 준 그 공분이 가장 컸다고 봐요. 네. 지금 40대는 가장으로서 한창 아이들 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이 안 되면 전월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에서 가장 그 LH 투기가 그 부분을 가장 건든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그 대출을 막아놔서, 그러니까 뭐 기업을 다니면서 그 매월 급여를 받고 있어서 이제 대출금, 원리금 정도는 감당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게 40대잖아요. 네네. 그 길까지 다 막아놨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게 가장 큰 거는 저는 부동산과 LH 사태가 결국 40대에 등을 돌리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요, 매일 하루에 2%씩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요, 지금의 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아니다, 오히려 박빙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와 이에 반응하는 두 후보의 반응은 오히려 더 바뀐 것 같아요. 두 사람도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네. 기존의 여론조사가, 특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죠. 그래요? 전도 그랬고. 네. 그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직접 경험을 했었죠. 2016년도 종로에 나갔는데 정세균 현 총리한테 20%로 이겼었는데 본선거에서는 졌단 말이죠. 아하. 또 한명숙 전 대표하고 경합을 이룰 때도 그런 아주 시소한 차이로 결국 신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때는 그걸 이제 우리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민심이란 측면은 지금 이제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아하. 누가 더 분발해서 나오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두 후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민의 그렇죠. 서울 시민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노해 있거든요. 네. 부동산 문제로. 그건 막 표출되는 거예요, 현재는. 네. 근데 그것이 표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될지 네.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양쪽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끝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요.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다르다. 그래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꼭 여론조사의 어떤 수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인물과 정책의 우위를 확실하게 선보여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분 지지층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 네. 숨은 지지층.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샤이 보수, 샤이 보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샤이 진보층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 얘기를 할 때가 이제 탄핵 후에 네. 여전히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막 그런 것이 이제 샤이 보수로 좀 통용되기도 했죠. 네. 거기에 비춰본다면 지금의 샤이 진보라고 하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느냐, 아하.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 좋다고 하느냐, 그렇게 저는 그 무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걸 사이 진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정책에 대한 수행에 대한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정도가 샤이 진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샤이 진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적극 지지층, 그 분들을 샤이 진보라고 본다면 저는 이미 그 표는 이 여권 조사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겁을 내야 하는 거는 민주당의 조직이 워낙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 한 12년 동안이 계속 서울시에 그 민주당 구청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10년 이상을 계속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지형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바닥 조직, 소위 그 조직 힘이 무서운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 샤이 진보에 대해서 저는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짜 샤이 진보들이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댓글 테러를. 네, 이 샤이 진보든 샤이 보수든 실제로 선거 투표하는 날 직접 나가서 찍는 사람들, 이 분들이 아마 샤이 진보 또는 샤이 보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